메시와 호날두. 축구 역사상 가장 눈부신 두 스타의 월드컵 무대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두 선수와 그들이 이끄는 팀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리며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1차전에서 알제리를 상대로 3대0의 압도적인 완승을 거두며 월드컵 여정의 출발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메시가 기록한 해트트릭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월드컵 해트트릭 최다 기록을 새롭게 쓰는 동시에 월드컵 통산 득점을 16골로 늘리며 역대 최고 득점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메시가 단순한 탁월한 선수를 넘어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여전히 창의적이고 결정적이며 팀을 승리로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대표팀은 1차전에서 콩고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포르투갈 황금세대라 불리는 이번 대표팀에서 호날두는 여전히 주전 원톱으로 나서 팀의 중심 역할을 맡았지만 경기 내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전무했고 공격 전개에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죠. 이에 대해 포르투갈 내외부에서는 호날두가 팀보다는 개인 득점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팬들이 메시를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과 달리 호날두는 선수들 중 가장 먼저 경기장을 떠나 팬들의 아쉬움과 실망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콩고전 이후 포르투갈 대표팀 내부에서는 심각한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호날두가 우리 팀을 위해 해온 노력을 잘 알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팀의 일원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얼핏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일부 호날두 팬들 사이에서는 페르난데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심지어 호날두 가족까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호날두의 친누나는 미드필더들이 왜 이렇게 뒤로만 패스하느냐며 사실상 대표팀 동료들과 전술 모두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고 페르난데스가 클럽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만 대표팀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호날두의 부인 조지나 로드리게스까지 SNS 분쟁에 간접적으로 참전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SNS에는 호날두의 여자친구가 악플러들에게 고트, 역대 최고 선수에게 가서 은퇴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졌고 이는 AI 조작된 허위 정보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지나는 요즘에도 진짜 장난 아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르투갈 대표팀 내부뿐 아니라 팬들, 선수 가족들까지 얽히며 미묘한 긴장감과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날두에게 남은 마지막 꿈은 오직 하나, 바로 월드컵 우승 트로피입니다. 그는 유로 대회 우승, 네이션스리그 우승 등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월드컵 무대에서는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6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은 최초의 선수임에도 토너먼트 8경기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씁쓸한 기록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죠. 포르투갈 역시 그가 활약한 기간 내내 월드컵 우승이나 결승 진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호날두 개인뿐 아니라 포르투갈 축구 역사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꿈에 그리던 우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포르투갈이 왜 월드컵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아쉬운 성적을 거두는지 그 배경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포르투갈 대표팀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성적과 선수 구성만 보면 현재 포르투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황금세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예선에서는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각종 통계 및 베팅 업체들의 우승 확률 분석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A매치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었고 월드컵 직전 평가전도 3승 1무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중원 라인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비티니아, 네베스가 이끄는 미드필더 삼각편대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비티니아와 네베스 역시 PSG와 울버햄튼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경험한 실력파입니다. 이들은 창의적 공격 전개, 넓은 활동량, 안정적인 수비력까지 고루 갖춰 경기 조율과 균형 잡힌 운영의 중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수비진과 공격진의 불안정을 주요 약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ESPN 등 유력 매체들은 중원은 뛰어나지만 중앙 수비와 최전방 공격진의 불안정성이 포르투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측면 수비는 누누 멘데스, 조앙 칸셀로, 마테우스 누네스, 세메도 등 안정적인 자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중앙 수비는 부상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입니다. 후벤 디아스는 부상 여파로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나시오, 아라우주, 베이가 등은 월드컵 우승 후보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격진도 고민이 깊습니다. 호날두를 제외하면 확실한 해결사가 부족한데 하모스는 12경기째 무득점이며 펠리스는 기복이 심해 대표팀에서 기대 이하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투, 네암, 콘세이상 등 측면 자원들은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호날두 역시 여전히 결정력이 있지만 과거만큼 넓은 범위를 활발히 누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네이션스리그 우승 당시에도 호날두는 미드필더들 중 활동량이 두 번째로 적었고 수비 가담이 줄며 다른 선수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결정적인 골로 팀을 구했지만 최근 대표팀에서는 득점이 전무의 비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헝가리전이 그의 마지막 득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메시가 다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비교 대상이 되자 호날두는 나이 들어 체력이 떨어졌고 예전만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욕심만 부린다는 신랄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탐욕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콩고전에서 호날두는 터치수 25회로 양팀 선발 선수 중 세 번째로 적었고 유효 슈팅은 없었습니다. 포르투갈 기대 득점 XG은 0.57이었는데 이 중 0.46이 호날두에게서 나왔다는 점은 그가 여전히 마무리 역할의 절대적임을 보여주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호날두 개인보다도 포르투갈 대표팀 전술과 감독 마르티네스의 운영에 더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레전드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르티네스 감독은 과거 벨기에 황금 세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지금 포르투갈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고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마르티네스는 루카쿠, 데브라이너, 아자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보유한 벨기에 대표팀을 이끌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으로 조기 탈락했습니다. 마르티네스 체제에서 포르투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전술의 단조로움과 비효율성입니다. 현재 포르투갈의 공격은 주로 왼쪽 측면의 선수들을 몰아넣고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오른쪽 측면으로 전환의 1대1 상황을 만드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맞지 않습니다. 콩고전에서 오른쪽 윙어로 나선 베실바와 풀백 칸셀로는 드리블 돌파보다는 공간 창출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로 스피드와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주도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돌파를 맡기는 것은 전술과 선수 특성 간 불일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콘세이상처럼 스피드와 돌파 능력이 뛰어난 윙어를 기용했다면 전술 효과가 더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베실바와 칸셀로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위치가 겹치는 일이 빈번했고 왼쪽에서 누누 멘데스, 네투,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활발히 움직였음에도 오른쪽 빈 공간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술과 선수 조합이 어긋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크로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측면 크로스를 통한 헤딩 득점은 효과적일 때도 있었지만 포르투갈은 이 패턴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양쪽 풀백을 높이 올리고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이 줄을 잃었지만 제공권이 약한 공격수들이 많아 상대 수비가 쉽게 대응했습니다. 호날두 외에 제공권에서 위협적인 선수가 없고 네투,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실바 모두 180cm 미만의 선수들로 상대가 호날두를 막으면 위협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23회 크로스를 시도했으나 성공한 크로스는 단 6회, 성공률 26%에 불과해 공격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중원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비티니아, 네베스는 공간 창출과 정교한 패스 연결에 탁월하지만 포르투갈은 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콩고가 500 수비를 펼치자 포르투갈도 수비수 5명과 풀백까지 올려 숫자 싸움에 나섰지만 중원과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져 중원 플레이가 단절됐습니다. 단순히 측면으로 공을 돌리고 크로스에 의존하는 공격은 상대에게 쉽게 읽혔고 전방 선수들과 중원의 간격이 커지면서 중원에서 숫자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콩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네투, 누누 멘데스가 몰려있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에 동점골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포르투갈은 650회 이상의 패스를 시도했지만 슈팅은 단 7회에 불과했고 콩고는 118회 패스에 8회 슈팅, 1골을 기록했습니다. 기대 득점 지표 XG 도 포르투갈 0.65, 콩고 0.87로 오히려 콩고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펼쳤음을 보여줍니다. 2018년 이후 단일 경기 중 패스 650회 이상 시도 후 슈팅이 이보다 적은 팀은 없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의 공격 전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감독은 경기 중 전략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마르티네스 감독은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일관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공격 패턴을 고수했고 후반 교체 역시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호날두가 부진해도 그를 교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원 핵심 비티니아를 교체하는 등 선수 활용 면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국 현재 포르투갈 대표팀의 문제는 선수단 이름값이나 전력 부족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 운영과 선수 개개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비티니아, 네베스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고 네투, 네앙, 호날두가 침투와 마무리를 담당하는 이상적인 공격 패턴이 구축돼야 하지만 마르티네스 감독은 이를 아직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조화와 효율성 부족으로 강팀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포르투갈. 이번 월드컵에서 호날두 개인의 마지막 무대가 될 이번 대회가 그의 위대한 커리어를 마무리하며 포르투갈 역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끌 기회가 될지, 그리고 포르투갈이 왜 월드컵에서 반복적으로 아쉬운 결과를 거두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과 호날두, 그리고 월드컵 전반 흐름을 심층 분석해보면 단순한 경기력 문제를 넘어선 복합적인 고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호날두의 나이보다도 새 감독 마르티네스의 전술 운용 능력에 더 큰 우려가 쏠려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전술적 역량과 선수단 운영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크며 이는 포르투갈 축구가 오랜 기간 안고 있는 득점력 부재 문제와 직결됩니다. 포르투갈은 높은 점유율에도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선수 개개인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마무리 능력 부재로 귀결되며 호날두가 여전히 팀의 해결사 역할을 맡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대회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포르투갈은 월드컵마다 유사한 문제를 반복해왔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4위, 2010년 남아공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등 꾸준한 성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2016년 유로 우승, 2019년 네이션스리그 우승, 2023년 네이션스리그 우승 등 유럽 대회에서는 성공했지만 월드컵 무대에서는 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6년에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4강까지 올랐지만 공격력은 부족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에는 호날두에게 공격 부담이 집중됐으나 강팀 상대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루과이전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에도 상대의 버스 수비에 막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16강에서 스위스를 6대2로 대파하며 우승 후보로 떠올랐지만 8강에서 모로코의 조직적 수비에 막혀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밀집 수비를 깨는 다양한 공격 패턴과 전략적 다양성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에는 비티니아, 네베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누누 멘데스, 디아즈, 칸셀로 등 점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아 예전보다 전력이 보강됐고 호날두 의존도도 줄어들었지만 밀집 수비를 뚫는 창의적 공격 전술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린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는 조 1위로 진출 시 8강, 조 2위로 진출 시 16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어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트, 그레이트스트 오브 올 타임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메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 수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호날두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우승과 결정적 득점을 기록한다면 논쟁의 불을 지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 팀을 이끌고 역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이뤄내는 서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호날두가 메시를 완전히 능가할지는 시간과 평가에 맡겨야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의 퍼포먼스와 리더십은 포르투갈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처럼 호날두가 경기 중 지치거나 리더십을 상실하면 우승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반대로 진정한 팀 해결사로서 역할을 한다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선수들과 감독이 과거 반복된 문제를 극복하고 조직적 수비를 뚫는 창의적 공격 전술을 완성한다면 포르투갈 축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반대로 변화에 실패한다면 또다시 월드컵에서 아쉬운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포르투갈과 호날두, 그리고 월드컵 전반 흐름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한 이번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